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안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네, 우리 네. 위원장님께서 네. 쭉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. 네, 네, 네. 결국 우리 이제 국민을 위해서 네.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네.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님 입장에서 너무 이제 아쉬운 네, 상황까지 네. 왔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법안이 네. 연내에 처리가 된다. 네, 네. 처리가 돼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는 것인데, 근데 듣고 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네. 아쉽다. 네, 또 네. 어차피 이게 올라가면 조의대가 다 이제 임명하는 것이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, 네. 그러니까 또 사법부에서 뭐 판사회나 이런 데서는 이거 추천해가지고 이제 추천위원 네, 뽑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네, 다 네. 조의대 손에 가는 거 아니냐? 네, 네.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맞습니다. 있는 것도 맞아요. 맞습니다. 이거 좀 그러니까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아니면 국민들이 이런 면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? 일단은 이제 일부의 재판부에서는 이 가장 문제가 직위원 재판부였잖아요. 그렇죠. 네, 우선 가족 오락관처럼 재판하는 그 광경, 그다음에 수시로 내란 그 피고인이나 또 내란 변호인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, 또 위증하는 증인들을 전혀 제동을 안 걸고 오히려 재판에 큰 도움이 됐다. 네. 이렇게 덕담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의구심이 그렇죠. 있고 네. 특히 거기서 시작된 거죠. 앞서 또 내란범을 석방을 했기 네, 때문에 풀어준 더 거. 불신이 있는 것이죠. 네.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진관 재판부에서 인가요? 아니면 맞아요, 맞습니다. 이진관 네, 재판부에서 훨씬 다른 모습을 네.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재판 결론이 더 빨리 나오는 그러니까요. 재판부도 있고 한독수 같은 재판이. 같은 그 윤석열에 대한 것도 체포방해. 체포방해나 뭐 공무집행방해 예.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판 선고가 더 훨씬 빠르고 예. 또 내란범이 늦게 해달라 직위원 결과 보고하자 이래도 배척해버리고 맞아요. 네 하는 걸 보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 흐름 속에서 직위원 혼자 엉뚱한 결론을 국민 앞에 네. 발표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네, 그러니까 최근에 그 변수가 좀 그래요. 생긴 거가 있는 것이죠. 이제 그 부분만큼은 이제 조금 뭐라고 그래도, 할까요? 네, 너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는 일단 그들이 피운 소란 소동에 네. 예전에 한번 보시면 그 윤석열이 제가 장관으로서 당연히 예. 이 본인과 또는 그 본인의 아끼던 부하였던 한동훈에 대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네. 의혹 사건 생각나실 겁니다. 네, 맞아요. 네, 그때 감찰방해 수사방해를 했잖아요. 윤석열이. 네, 그래서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서 손 떼라. 그것도 본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손 떼겠다고. 네. 그런데 그 손 떼라는 약속을 지키라는 지휘를 내렸더니 아하.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막 그 항명을 하고 항명을, 대들고 떠들고 뭐 불법 위법한 뭐 지휘를 내렸다 이렇게 소란을 피웠어요. 지금 그 조희대 사법부가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한 행태랑 거의 비슷한 거죠. 네, 이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 중심을 못 잡은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, 예. 네, 우리가 한번 5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기시감을 가지고 이 특권층 사법 권력, 지금은 사법 권력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네. 끝판왕이죠. 내란 이 과정이 끝판왕이다 볼 수 있는 건데. 한 30년 전 1995년에 예. 12.12.5.18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배제를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더니 그게 위헌이라고 그 당시의 내란 세력 전두환 측에서 네.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. 아하. 그때 헌법재판소가 96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예. 공소시효 배제라는 그런 피고인이 가지는 법적 신뢰 이익은
이 장기간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헌정 파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것을 복구해야 되는 크다란 공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런 공소시효 정도는 배제할 수 있다. 차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. 네.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. 그것처럼 이 지금 재판부의 그 사건 배당은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입법으로 만들면 이게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짜치고 자질구레한 주장이다. 왜냐하면 만약 이 계엄 해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이 달려 나와서 막아주지 못하고 우연히 겹쳐서 우리가 복이 많아서 네.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두환이 보였던 것처럼 십수년간 헌정질서 파괴 속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거나 민주헌정을 복구할 수 없거나 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예측 불가한 일에 대해서 이 입법적인 미비, 늘 내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교통사고 일어나듯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재판부 구성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네. 하는 건 미리 대비할 수가 없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그런 벌어진 데 대응을 해야 네, 되죠. 예측 불가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입법 불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절차적인 재판 배당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도 지키지 못했어요. 무작위성을 이 사건은. 특히 이제 주기현이 네. 상황을 보면 그 수상적기 짝이 없잖아요. 일단 전담 재판부라 할 수 있는 6개의 부패 그 전담부 부패 선거 전담부는 제껴놓고서 나머지 중에서도 이 성폭력 전담하는 부도 또 제끼고 한 10개 정도의 부가 남아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고 먼저 김용현 사건을 그다음에 이제 넘어온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다음에 핵심 공범인 노상원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. 핵심인데. 네, 이들에 대해서는 또 관련 재판이라는 이유로 직위원한테 붙여놓고 마치 떨이 하듯이 갖다 붙인 거 가장 중요한 사건을. 그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멋대로 배당을 하고서 이 예측 불가한이 엄청난 국가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 국민이 피해인 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아무런 재판 준비도 못했잖아요. 그러면 이건 입법적인 불비인데 그 입법적인 불비를 입법부가 보완하는 것마저도 사법권 독립이라고 떼쓰면서 이 전혀 딴 나라에 사는 것처럼 남의 일 하듯이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으리라고. 왜냐하면 앞에 그 96년도에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 배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재판 배당 가지고 위헌이다. 할 것 같지도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쫄아 있는 거죠, 사실. 네. 국민 입장에는 조마조마합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은 조희대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예요, 지금. 그렇죠.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 주기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물론 2심이 되면은 모르겠습니다. 2심이 되면 어차피 주기현이 없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도 해요. 맞습니다. 그래도 빨리 못 된 게 너무 아쉽고 너무 속상하지만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내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있다는 거. 그게 우리 그러니까 이제 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.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한두 달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또 그 정지 기간 동안 재판 행위를 못하게 되더라도 이 내란 규명을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는 쪽의 여론도 많은 거죠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상황이 일단 안 됐다. 안 됐는데 그렇지만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이렇게 선고 날짜 잡고 결심 공판 있고 이런 날짜 잡히는 걸 보면
재판부가 정말 딴 나라 사람들처럼 네. 이렇게 판단을 직위원조차도 그런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. 일단 안심되는 건 내란범에 석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. 재판이 선고가 돼버리니까 그죠? 그렇죠. 네. 그거는 볼 네. 수가 있지만 네. 아쉬움은 감출 수가 없다는 거고. 네, 네.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 그 자리 이제 지키는 겁니까? 이거는 그냥 저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저는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. 물러나야 될 네, 것 네, 같다. 네. 근데 너무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. 오찬자리 또 참석하고 이렇게 네. 하면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. 계속 자리에 있을 걸로 국회에 보이는데. 나오셔가지고도 예. 한마디도 안 하잖아. 입 꽉 다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포고령에 네.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포고령을 받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. 이 사법부가 적절한 때 나서질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, 이미. 아하. 그런데 그 시간에 회의 소집해놓고 회의한다고 달려오고 있었잖아요. 네. 그것은 특검도 인정을 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요.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여러 네. 가지 촛불 집회까지 있을 정도니까 네, 사퇴해라 네.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네.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자, 내란전담 재판부 이번 올해 안에는 통과가 되니까 이제 저희가 보도록 하고 네.